710. 일부터 10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한 세 개의 수의 곱이 짝수. 일 때 그 세 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조건부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라. 지금 세수의 곱이 짝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세수의 곱이 짝수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하는데 이거를 표로 할까? 표를 그릴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지가 문제다. 우리가 보고 싶은 상황이 일단 곱이 센서의 곱이 짝수 홀수로 나뉘죠. 그리고 합이 3의 배수인 경우가 있고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짝수인 상황들을 전체 집합으로 바꿀 거고 그 중에 이만큼의 확률이 얼마예요? 이거 구할 거라고. 빈칸 채우기만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세 개를 곱해서 홀수 만드는 거 찾는 게 훨씬 쉽죠? 그게 어떻게 돼요? 세 개 곱해서 홀수 만들면 전체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 중에서 홀수 중에 3개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거 하면 19, 8에 5, 4, 3으로 나오니까 11분의 1이네. 그럼 여기는 11이네? 11이겠죠? 이 둘을 합치면 11분의 11이에요. 그 중에 얘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요거분의 요거 하면 답이 나올 텐데 그럼 내가 짝수를 만들 건데 3의 배수도 합해서 3의 배수도 되는 그럼 세 개의 숫자가 얘가 합이 3의 배수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거 나중에 세 가지 경우로 쪼개야 할게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 세 개.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에 1인에 2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머지가 0인 경우는 3, 6, 9 이렇게 있겠죠. 1인 거는 1, 4, 7, 10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2인에는 2, 5, 8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면 0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면 1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면 2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숫자들 총 10개 중에 하나씩을 뽑았을 때 이 합이 0, 1, 2를 더해서 3에 배수면 돼요. 아니면 그냥 0 이거.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뽑으면 0, 0, 0 이어도 3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3이지.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것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찾으면 와요. 첫 번째는 그냥 이거 3개 뽑으면 0이죠? 그 여기 있는 거 3개 뽑아도 1, 1, 1 더하는 거니까 3이거든요. 그럼 그 경우는 4개 중에 3개를 뽑죠. 근데 이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반드시 짝수 하나는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홀수만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없죠. 그러면 4개 중에 3개 뽑는 경우가 4가지죠. 이것만 다 뽑는 거 하나. 그러니까 합이 요 합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369 뽑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합이 3 나오는 거 찾을 건데 합이 3 나오는 경우 중에 1, 1, 1 뽑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게 4시 3이죠. 그 다음에 0, 1, 2 뽑으면 3이죠. 0에서 하나, 1에서 하나, 2에서 하나를 뽑는 거거든요.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홀수만 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를 구해놓고 홀수만 뽑는 경우 또 뺄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여기서 3개 고를 수 있고 4개 고를 수 있고 3개 고를 수 있잖아요. 3, 4, 3 곱하는 거죠. 그럼 36인가요?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36이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빼야 돼? 여기서 홀수 고르는 경우 빼야 돼. 홀수 하나씩 고르는 경우. 여기서 홀수 고르는 경우가 2개. 여기도 2개. 여기는 하나. 홀수 뽑는 경우는 4가지가 있는 거죠. 합을 3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 중에 짝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4가지니까 총 몇 개? 36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합을 6으로 3을 했으니까 6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6 만드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뽑는 거밖에 없어. 이해될까요? 그럼 6 만드는 경우 이거 하나씩 뽑는 경우니까 한 가지 있죠? 여기 짝수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짝수를 포함하면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숫자 3개를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38가지 경우가 있고 전체는 10개 중에 3개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10개 중에 3개 뽑는 경우는 19, 8을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3, 4, 120이죠. 120분의 38 이렇게 돼요. 120분의 38. 그럼 얘를 120분의 110 이렇게 보면 이거분의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0분의 38 이렇게 나오겠죠. 110분의 38은 이거는 55분의 19 이렇게 답은 55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죠. 또 720번 720번은 4명 후보 중에 반장과 부반장을 한 명씩 뽑을 건데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혔을 때 C가 부반장이 될 확률. 얘도 표 그릴 수 있으면 좋죠. 여기는 A 또는 B가 반장인 경우 A 또는 B 아니면 다른 나머지는 뭐예요? C 또는 B겠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질 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 부반장을 뽑을 건데
부반장 뽑을 건데 부반장으로 C가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죠.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힌 상황들 중에서 이걸 전체로 봤을 때 C가 부반장으로 뽑히는 이 상황의 확률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할 때 전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 중에 A 또는 B가 반장으로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 뽑는 거잖아. 반장 1명, 부반장 1명. 전체 몇 가지? 4명 중에 서로 하는 역할에 대해 2명 뽑는 거야. 반장이 뽑히는 경우가 4가지, 부반장 뽑히는 경우가 3가지. 그러니까 전체는 12가지로. 그러니까 전체 합계 총합계 구하면 12가지로. 그럼 이제 당연히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히는 경우는 6가지고 C 또는 B가 뽑히는 경우는 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6가지, 얘네 둘을 더하면 6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 6가지 중에 그럼 C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세라니 C가 아닌 경우 몇 가지인지 세는 거예요. 만약에 A 또는 B니까 이거 A가 뽑히는 경우랑 B가 뽑히는 경우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A가 반장이야. A가 반장이에요. 그럼 C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에서 몇 개? A가 반장인데 C가 부반장인 경우에서 하나. B가 반장인데 C가 부반장인 경우에서 한 가지죠. 그 이걸 이렇게 합쳐서 2가지예요. 나머지 4가지는 C 말고 다른 애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 우리는 6분의 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 또? 73. 73. 기상학자인 승기가 7월에 비가 올 확률을 조사해봤더니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비가 오는 게 3분의 1.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오는 건 4분의 1. 월요일에 비가 왔다면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멀리도 가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중학교 때도 풀었거든요. 중학교 때 풀 때는 얘가 조건부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풀었어요. 어떻게? 곱셈으로. 똑같이 그냥 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 지금 상황이 당연히 조건부 확률로 이해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월요일 날은 비가 왔습니다.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살펴볼 때 월요일 날 왔는데 화요일 날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다시 수요일 날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목요일 날에는 비가 와야 되는 거죠. 목요일은 무조건 오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에는 비가 오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죠? 이때 확률 이건 그냥 1인 거예요. 무조건 온 거니까 이미 온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화요일 날 볼 때 여기에 비가 왔으니까 얘도 비가 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 되는 거죠. 비 온 다음 날 오라는 3분의 1. 왔는데 또 와.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이죠. 그럼 오고 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27분의 1. 비가 오고 월요일날 이미 왔는데 화요일날 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왔는데 그 다음날 안 올 확률은
왔는데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왔는데 안 올 확률은 3분의 2라는 얘기지. 안 왔는데 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약분할까? 8분의 1. 왔는데 안 온다. 3분의 2. 안 왔는데 온다. 4분의 1. 왔는데 또 온다. 3분의 1. 곱하면 약분 18분의 1. 안 왔는데 안 온다. 새로운 경우네요. 안 온 다음날 안 오는 확률은 4분의 3. 안 왔는데 올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되죠. 얘가 약분하면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216분의 얘는 216분의 8. 216분의 12? 216분의 27. 다 더하면 57. 3으로 나누면 72분의 19. 없네? 아니죠? 59네. 덧셈 잘못했네. 216분에 50분. 20, 30이니까 50분. 216분에. 또? 이 뒤는? 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다 했네. 이제 165쪽? 165쪽? 이제 새로운 또 용어가 나오죠. 독립과 종속.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독립사건이 있고 종속? 그 사건이 서로 관계를 종속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독립의 경우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독립인 상황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우리는 독립에 집중할 거니까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면 아니면 종속이 되는 거예요. 독립인 경우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동전을 하나 던져요. 2번 던질 거예요. 그럼 내가 첫 번째 결과가 앞면인 것과 뒷면인 게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줄 수가 없죠. 앞면이든 뒷면이든 두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런 관계가 중요해요. 영향을 안 주는 거. 근데 그걸 이해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거기 써있죠.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데 이 결과가 PA 곱하기 PB라는 결과가 똑같다면 독립.
확인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두 사건의 교집합 확률을 구할 때 각각 사건의 확률을 서로 곱했는데 결과가 똑같다. 그럼 둘이 독립이네?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나 안 주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둘이 곱해서 확률이 변화가 없네? 그럼 독립이구나. 이렇게 할 거란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2번 던지기 했잖아요.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앞면이고 두 번째가 앞면이에요. 그럼 그렇게 확률이 얼마예요? 앞면 나오는 확률이. 교집합의 확률이. 동전을 2번 던지는데 앞면 나오는 확률. 4분의 1이죠. 교집합의 확률이 4분의 1인가요? 첫 번째 동전 던지면 앞면 나오는 확률. 2분의 두 번째 거. 2분의 곱하면 3분의 1. 그럼 독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인 상황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독립인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래 내용을 보시면 바로 2번 내용을 보시면 조건부 확률 기호잖아요. P A 기분 B의 의미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의미상 B가 일어나는 결과에 따라서 A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A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관계가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A 혼자 일어나는 거랑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나는 거랑 영향이 전혀 없어. 확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이게 독립이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조건부 확률은 둘의 교집합의 확률을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PA가 돼야 되는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A 곱하기 PB의 결과가 PA 교집합 B랑 똑같습니다 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할 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가 A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결과가 당연히 PAB는 B의 여사건 결과 똑같겠죠. 이거 일어나는 거고 이거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영향을 안 주고 결국 PA 이렇게. 오케이? 그 밑에 보면 종속인 경우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종속인 경우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들일 때에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 뒤에서 이제 하는데 앞에 문제 풀듯이 얘가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를 우리는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을 거라고.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의 문제들을 풀듯이 똑같이 풀 거라서 기본 정의나 개념 정리는 이렇게 되지만 얘가 문제를 풀 때마다 얘네 둘이 독립인가? 독립이 아닌가? 이걸 고민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일단은 808번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둘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둘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결과가 똑같아졌나 안 똑같아졌나를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808번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가 A고요. 소수는 B예요. 5 또는 6이 나오는 건 C래요. 이거를 이제 좀 간편하게 보려고 같이 써봅시다. A는 1, 3, 5고요.
B는 소수니까 2, 3, 5. C는 5, 6이. A와 B가 독립이냐 물어보죠. A, B가 독립이려면 교집합 확률이 A랑 B랑 곱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A와 B가 교집합이 뭐예요? 교집합이 뭐냐? 3, 5. 자, 그러면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전체 전사건은 1, 3, 4, 5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체 6개 중에 교집합 원수가 2개잖아요. 그 확률이 얼마예요? 6개 중에 2개면 3분의 1이죠? 봤더니 A는 확률이 얼마예요? 3개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얘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결과 똑같지가 않죠? 그 둘이 독립이 아니야. 종속이라는 얘기지. A와 B는 종속입니다. 니은 B하고 C는 어떻게 됩니까? B하고 C는 교집합이 누구예요? 5 하나죠?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 하면 6분의 1이 한 개니까 그 확률이 얘는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고 C는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죠. 곱했는데 6분의 1과 똑같네. 무슨 뜻이에요 둘이? 독립입니다. 독립입니다. 되겠습니까? A와 C니까 A하고 C하고 교집합 얘도 5 하나네. 근데 A가 B하고 개수가 똑같았으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독립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810번을 해볼까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거기 기억해 보면 배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배반은 앞에서 뭐 했어요? 배반이 뭐였어? 배반 사건. 둘이 배반이다.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가 뭐였어요? 이게 독립. 이게 아니면 종속. 배반은 얘네랑은 관련 없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배반은 뭐예요? A와 B가 교집합했더니 겹치는 게 없는 두 사건, 겹치는 게 전혀 없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유형 2번이 이제 독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거랑 연장선이 A랑 B가 독립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된다고요. A랑 B랑 독립이면 A하고 B의 6번하고도 당연히 독립이에요. 그럼 반대로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의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거고 A의 6건을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각각의 6건 붙는 경우 있죠? 어디에 6건을 붙이더라도 서로 독립이라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6건을 붙이고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A랑 B의 6건도 독립, A 6건과 B도 독립, A 6건과 B의 6건도 독립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A가 일어나는 A의 사건이 B가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B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없고 A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다 서로. 819번은 재밌네. 둘 독립 A랑 B가 독립이래요. 그래서 첫 출발을 어떻게 했어요? 교집합이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P, A 교구 B는 A 교집합 B 사건의 확률은 A랑 B랑 일어나는 확률을 각각 곱했다인 거예요. 두 번째 줄은 그러면 A 6건과 B의 6건끼리 교집합하면 어떻게 할 건데? 를 물어보죠. 얘는 A 6건 교집합 B 6건은 이렇게 바뀐다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이 여집합은 전체에서 얘네를 빼는 거죠. 그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되니까? 전체 확률 1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리에 들어갈 건 합집합의 확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빼기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쭉쭉쭉 정리해서 나 바로 위에 뭐라고 만들었어요? 이걸 쭉쭉쭉 그냥 식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1-PA 곱하기 1-PB 이렇게 한 거잖아요. 1-PA의 의미가 전체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빼는 거니까 얘가 뭐랑 똑같아? A의 6건이 일어나는 확률과 똑같습니다. 얘는 B의 6건이 일어나는 확률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자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교집합하는 확률은 결국 각각을 곱한 거랑 똑같대. A, B가 독립일 때. 그 얘기는 결국 A, B가 독립이면 얘랑 얘도 서로 독립입니다를 증명하는 거겠지. 서로 독립입니다를 증명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 한 거예요. 얘가 둘이 독립이면 얘네 둘도 독립, 얘네 둘도 독립, 얘네 둘도 독립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번 할까? 21번? 21번. 21번은 좀 더 기본적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은요? 뭐 있어? 힌트는 이거예요. 이 조건부잖아요. 독립이면 조건부가 의미가 없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기 중에 이상한 게 있거든요. 몇 번이 이상해? 1번부터 얘기를 해보면 1번의 의미는 뭐예요? A, B가 독립인 상황일 때 1번이 성립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이 성립하면 A의 6건과 B가 독립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A랑 B가 독립이면 A 6건하고 B가 독립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A, B가 독립이면 나머지 다 독립이라고. 이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 다 독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은 어떻게 될까요? 2번도 된다고. 3번은 대박 나왔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빼놓읍시다. 4번 어떻게 돼요? P, B 기분 A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냥 P, B라니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인데 어차피 A가 일어나는 건 관심되는 게 아니야. 의미 없어. 그냥 P, B예요. 그럼 오른쪽에 P, A 기분 B네? P, A요. 그럼 P, B랑 P, A랑 같냐고.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되냐고. 독립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5번도 어떻게 돼요? 5번도 P, A 여집합 기분 B 이렇게 돼 있으면 6건 기분 B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그냥 P, A 6건 이렇게 된다. 오른쪽은 1 P, A가 되는 거죠. 그럼 A 6건의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면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5번 맞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3번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3번 배반의 의미가 뭐예요? 배반의 의미가 뭐였어?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의 의미였죠? 둘이 만나는 부분이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확률이 핵심은 그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애들을 전부 다 집합화했다는 사건, 집합으로 바꿨다.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둘의 교집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집합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가 장점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A의 여집합과 B잖아요. 여집합이면 A 바깥쪽이죠.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전체 집합을 바꾸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전체에서 얘는 지금 뭘로 바꾸겠다는 의미라고요? B로 바꾸겠다는 소리니까 우리의 관심 대상은 이제 B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B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전체 집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A 6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 비율이 얼마만큼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큼 중에서 A 6건이 들어있는 건 얼마만큼이에요? A 6건과 B가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B 전체를 봤을 때 A 6건과 둘이 겹치는 부분이 B 전체라니까? 그럼 확률이 얼마나? 1인 거라고 전체 다니까.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4번 이렇게 된다고요? 잠깐 쉬었다가